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2019학년도, 그러니까 2018년 9월에 시행된 9월 평가원 시험에 대한 해설을 시작을 하는데, 먼저는 21번, 29번, 30번 세 문제에 대한 해설만 올려놓고, 그러고 나서 우리 이제 내일쯤 해가지고 나머지 4점들에 대한 주요 문항들 해설을 또 올려놓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9월에 대한 평을 간단하게 해보자면은, 우리가 지난 6월 모의고사에서는 4점 문항들이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좀 올라갔어, 그치? 그렇기 때문에 뭐 많은 선생님들도 그렇고 나도 물론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조금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번 9월도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번 9월은 예상과 달리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그냥 평이하게 출제가 됐다. 물론 여기서 평이하게 출제됐다는 것은 21, 29, 30번을 갖다가 제외했을 때 얘기야, 그지? 이 문제들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들이 소위 킬러 문항이라고 할 만한 게 그다지 많지 않았다. 뭐 그나마 이제 뭐 좀 생각을 해보자면은 20번 문제가 좀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해. 그런데 이제 20번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연습하면서 충분히 봤던 어떤 난이도의 문제가 될 거고, 21번하고 30번은 여전히 좀 어려웠어요. 그리고 29번도 뭐 작년 재작년 수능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풀만했는데 그래도 좀 손쉽게 이제 풀리는 그런 문제는 아니었다. 뭐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런데 나머지가 이제 평이했다고 해가지고 이번 수능에 대한 예측을 이렇게 될 것이다 혹은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이런 불필요한 예측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지? 그냥 수능은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게 그게 좋지 않을까 싶어. 다시 말하면 현재 본인의 실력에서 풀 수 있는 최고 난이도, 여기서 최고 난이도는 그 킬러 문항들까지 연습해라 라는 얘기가 아니고, 본인이 예를 들어서 3등급이면은 내가 2등급에 올라서기 위한 그 정도 문제가 이제 최고 난이도 문제가 되겠지, 그지? 자, 이런 정도까지 연습을 해야 될 거고, 본인이 만약에 1등급이다 그럼 만점을 노리기 위해서 21번, 29번, 30번에 대한 집중적인 연습이 좀 필요할 거다. 물론 기본적인 문제들을 버리고 가면 얘들아 낭패야, 알겠지?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좀 그 실패할 확률이 높아. 그러니까 기본 문제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빈틈없이 커버를 해놓고, 기본적인 문제 또 개념들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커버해놓고, 이 부분들에 대한 집중적인 풀이 연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풀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정정을 해서 해석에 대한 연습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 파악하는 연습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본인에 맞는 최고 난이도 문항까지 연습을 해라. 그래야지만 실패 없이 등급이 올라가거나 최소한 손해보지 않는 그런 시험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알겠지? 우리 이런 불필요한 예측은 이제 하지 않고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이제 21번 문제부터 풀이를 해 나갈 건데, 어려웠어요, 그지? 여러 가지 이제 분류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웠어. 예전에도 사실은 뭐 fx를 특정 범위에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상황에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뭐 이런 이제 함수들을 갖다가 분류해 나가는 이런 시험이 실제로 이제 한번 있었지, 그치? 이런 문제도 있었고, 또 우리 작년 9월 평가원 시험을 보면은 잠깐 문제를 보면 이 문제도 이제 사인 함수 그래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주기 변화가 됐을 때 또는 최대값 최소값 변화가 됐을 때의 어떤 그런 정적분 값에 대한 그런 이제 그 결과를 알고 푸는 거랑 모르고 푸는 거랑은 조금 달라지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적분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알고 빠르게 계산을 좀 해줘야 되는 문제였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개념과 그 다음에 기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시간을 단축해야 되는 문제가 됐었어. 자, 그럼 문제를 먼저 읽어보고 그리고 시작을 할게요. 자, 보시면은 0이 아닌 세 정수의 LMN에 대해서 L 더하기 M 더하기 N은 10보다 작거나 같다. 세 수의 절대값의 합이 10보다 작거나 같다고. 자, 0과 2분의 3파이를 정의역으로 하는 연속함수. 자, 일단은 연속함수라는 조건을 줬어, 이렇게, 그지? 연속함수 fx가 자 0에서의 함수값과 2분의 3파이에서 함수값을 갖다 줬네. 다시 말하면은 아직 요거 안 그려도 됩니다. 자, 여기가 이제 0이 되고, 자,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이렇게 봤을 때 어느 점을 찍어야 되냐면은 무조건 이 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여기가 1이 된다라고 하면 이 점에서 끝나야 돼. 이 점에서 시작해서 이 점에서 끝나는 뭐 이 사이로는 어떻게든 그래프가 연속함수로 그려지겠지, 그치?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그런데 도함수의 그래프가 자, L 코사인 X, M 코사인 X, N 코사인 X 구간별로 주어졌어. 자, 이 구간 첫 번째 구간에서는 자, L 코사인 X. 첫 번째 구간에서는 L 코사인 X. 두 번째 구간에서는 M 코사인 X. 세 번째 구간에서는 N 코사인 X. 이렇게 해서 이제 도함수가 주어졌단 말이야. 그지? 자, F 프라임 X 이렇게 보시고.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fx를 갖다가 구해줘야 되는데, 얘들아, fx 구하면은 얘 부정적분 구해봐. 그럼 뭐가 돼? L 사인 x가 되지, 그지? L 사인 x.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겠어? 얘는 자, L 사인 x에다 적분상수 C를 갖다가 왜 안 붙여주냐면은 0,0을 지나가잖아, 그지? 그러니까 0 집어넣으면 어차피 0이 되기 때문에 상수가 필요가 없는 거야. 자, 두 번째 구간에서 부정적분 구하게 되면 일단은 M 사인 x가 되는데, 얘들아, 아까 요 경계를 여기 2분의 파이로 받고 여기가 파이라고 얘기를 했지, 그지? 2분의 파이에서 이 두 그래프가 만나야 돼, 그지? 2분의 파이에서. 그럼 2분의 파이 집어넣어봐.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L 나오지, 그지? 여기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M 나오니까 그 M 값은 빼주고 L 값은 더해줘야겠지, 이렇게, 그지? 자, 이런 형태의 함수가 이제 그려지게 될 거야. 연속이라는 조건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자, 마지막 파이에서 2분의 3파이에서 보면은 N 사인의 X에다가 파이에서 연속이 돼야 돼. 파이 집어넣으면 0으로 사라지고 여기도 파이 집어넣으면 0이 되는 거니까 적분상수 뒤에 똑같겠지. 마이너스 M 더하기 L.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네. 물론 부정적분이 필요하지 않은지는 사실상 아직은 알 수가 없어, 그지? 뭐 문제를 아직 다 읽진 않았으니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몰라. 하지만 우리가 연습하면서는 예측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예측해봐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도함수가 주어졌을 때 충분히 연속함수에서의 fx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표현을 좀 해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이렇게 됐을 때 fx의 정적분값이 최대가 되도록 이렇게 얘기했네. 자, fx의 정적분값이 최대가 된다. 그러면은 fx 그래프를 갖다가 그려서 예측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올 텐데 그 여러 가지들 중에서 fx의 정적분값이 최대가 되는, 그러면 일단은 이 정적분값 자체가 뭐가 될 가능성이 높아? 넓이가 될 가능성이 높겠지. 여기서 보면은 얘들아, 사인 함수에다가 적절히 실수배를 해가지고 나오고 적절히 실수를 더해서 나왔잖아, 그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사인 x가 아래쪽으로, x축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m 값을 뭐 음수로 해가지고 위쪽으로 꺾어 올린다든가 이런 형태의 예측이 가능하겠지, 그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해가 되니? 자, 그래서 어쨌든 넓이 부분으로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자, 최대가 된다라는 표현으로부터 fx는 가급적이면 x축 위쪽으로 그리도록 해주자. 자, 가능하면 자, 이것이 자,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 이제 많아지도록, 그러면서 단순히 이제 이 면적만 이 부분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x축 위로 최대한 올라가야겠지, 그지? 그래서 최대한 위쪽으로 올라가도록.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거야, 그지? 자, 그랬을 때 엘리멘트 값을 갖다가 구해라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적분을 하기 위해서 함수를 갖다가 구해봐야 돼, 그지? 자, 그러면은 이렇게 봅시다. 우리 2분의 3파의 함수값이 1이 된다라는 조건으로부터 자, f의 2분의 왜 이러니? f의 2분의 3파이가 1이다 라는 조건을 갖다가 풀어봅시다. 자, 조건을 풀어보시면은 어떻게 되겠어? 그럼 2분의 3파이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지, 그지? 집어넣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n, 그다음 마이너스 m 더하기 l. 그렇게 해서 이 값이 1이 되는 거지, 그지? 자, 이 조건이 하나가 튀어나온 거야, 이렇게, 그지? 자, 그리고 아까 뭐라고 그랬어? 절대값 L 더하기 절대값 N 더하기 M 더하기 절대값 N이라고 하는 것이 1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니까 그것에 맞춰서 풀어봐야겠지,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 조건에 맞춰서 풀어보자. 그러면 얘들아, 일단은 이렇게 보자. 우리 그 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갖다가 보면은 사인 함수의 그래프 형태를 갖다가 좀 보자면, 자, 얘가 0,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자, 그랬을 때 0과 2분의 파이에서 이런 모양. 2분의 파이와 파이 사이에서는 아니지. 0과 2분의 파이에서는 이런 모양이 그려질 거고, 2분의 파이와 파이 사이에서는 이렇게 그려질 거고,
파이와 2분의 3파에서는 이런 형태의 이제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그지? 그래서 L 값이 만약에 0보다 크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려지면서 요 최대값만 여기가 1이 될 텐데 이거보다 위쪽으로 올라가는 모양이 될 거고, L 값이 만약에 0보다 작으면은, 자, 조금만 위쪽에다 그리자. 자, 이런 형태의 모습이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M 값이 0보다 크면은 이런 모습, M 값이 0보다 작으면은 얘가 꺾인 모습이니까 이런 모습으로 이제 그려질 거야. 그치? 이렇게 X축 대칭 모양이, X축 대칭된 모양이니까. 또 역시 N 값이 0보다 크면은 어떻게 그려져? 이런 모양 그려지고, N 값이 0보다 작으면 얘가 또 대칭되는 거니까 이런 형태의 이제 모양으로 그려지겠지. 그런 경우의 수는 일단은 8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겠네. 그렇죠? 그런데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생각해봐. L 값이 0보다 작으면은, 얘들 아직은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 뒤에다가 이제 다시 옮겨 적을 거야. 자, 시작을 한번 해볼게. 분류의 작업을 이제 시작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가 2분의 파이. 자, 여기가 파이. 자, 이렇게 해서 2분의 3파이. 자, 그랬을 때 시작이 0,0이라고 그랬지. 이렇게, 그지?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 1에서 이제 끝나는 이런 모양으로 그리는데, L 값이 만약에 0보다 작다고 생각하면 X축 아래쪽으로 내려오지. 내려오면 어쨌든 위로 올라오니까 정적분 값은 음수값이 나와서 최대가 될 수 없어. 그지? 그러니까 L 값이 0인 건 애초에 생각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런 경우의 수가 많이 줄었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자, 그리고 L 값이 0보다 크니까 어쨌든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그래프는 이렇게 올라가게 될 거야. 그지? 자, 여기가 이제 L이 되는 형태로 이렇게. 그 다음에는 M 값이 0보다 크게 되면, N 값이 0보다 크게 되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얘네들도 어쨌든 내려오는 모습이니까 이렇게 내려오겠지. 그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이때 이제 M 값이 0보다 크면은, 어떻게 돼? 0보다 클 때니까, 자,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N 값이 0보다 크면, 0보다 클 때나 작을 때는 어쨌든 내려오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이번에는, 자, 똑같은 경계를 찍어 놓고 여기를 이제 1이라고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자, 이렇게 봤을 때 이번엔 M 값이 0보다 작게 되면은 어떤 형태가 가능할 거냐면은, 이때는 올라가는 형태지. 그지? 얘가 꺾어져 올라가면, 참, 아니구나. L 값은 여기서는, 자, 이런 모양으로 나와야겠네. 이렇게. 그치? 근데 여기서 내려왔다 올라가는 것보다 아무튼 내려오고 내려오는 게 정적분의 값이 더 클 테니까 이렇게 보는 게 낫겠다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N 값은 0보다 큰 형태. 이렇게 하나 분류를 할 수가 있고, 자, 여기서도 첫 번째 이렇게 올라갔다가 M 값이 0보다 작으면 이렇게 해서 또 올라가는 모양이지?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올라갔어. 그럼 내려와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지?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와야 돼. 그러니까 N 값은 여전히 0보다 클 수밖에 없겠네. 그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만약에 M 값이 0보다 크고 N 값이 0보다 작으면 여기서 또 올라가야 돼. 그럼 1이 나올 수가 없잖아. 그지? L 값은 최소한 1이니까 정수이기 때문에. 그지? 그러니까 1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어쨌든 한 번은 내려와야 돼.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L, M, N이 전부 다 양수인 경우, 두 번째는 L은 양수, M은 음수, N은 양수인, 이런 두 가지 형태 중에 하나로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우리 요 모양하고 요 모양을 갖다가 뒤에다가 이제 좀 복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요 모양들 두 가지 형태 분류로서 이제 또 풀어나가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자, 이렇게 분류를 할게요. 여기가 0이 되고 2분의 파이가 될 때는, 자, F'X 좀 번거롭지만 한 번 더 쓸게. 자, F'X가 L 코사인 X. 그래서 fx의 모양이 어떻게 됐었어? L 사인 X 이렇게 됐었고, 그지? 그 다음에 2분의 파이와 파이 사이에서는 M 코사인 X가 F', 그래서 M 사인 X 마이너스 M의 더하기 L 이렇게 나왔었고,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에서는 N 코사인 X. 자, 그래서 fx 부정적분했을 때 결과가 N 사인 X 마이너스 M의 더하기 L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f2분의 3파이로부터 마이너스 N 마이너스 M 더하기 L이라고 하는 것이 1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지?
이런 조건을 가지고 이제 분류를 해보자. 자, 그럼 첫 번째 경우는 n 값이 0보다 L부터 시작해야지. L 값이 0보다 크고 m 값은 0보다 작고 n 값은 0보다 큰 경우가 있을 거고, 두 번째 경우 L 값이 0보다 크고 m 값도 0보다 크고 그다음에 n 값도 0보다 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 그지? 자, 그러면은 우리 절대값 L에 더하기 절대값 M 더하기 절대값 N이라고 하는 게 10보다 작거나 같다고 그랬으니까, 자, 첫 번째 경우, 이 경우에 이제 절대값을 풀어주게 되면은 L-M 더하기 N은 1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지, 그지?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식과 연립을 합시다. 어떻게 연립하는 게 좀 좋을까? L 빼기 M이라는 게 그대로 있잖아, 그지? 그럼 L 빼기 M이라고 하는 건 넘어가서, 자, 이 값이 1 더하기 N이야. 1 더하기 N. 그럼 2N이 9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따라서 N은 9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9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러면은 N 값이, 자, 이렇게 합시다. N 값이, 자, 9보다 작거나 같으면 가능한 값이 1, 2, 3, 4잖아, 그지? 1, 2, 3, 4 중에서 먼저 N 값이 4가 될 때 이렇게 좀 볼게요. 자, N 값이 4가 될 때, N 값이 4가 되면은, 자, 여기 N 값이 4가 되면 마이너스 4가 넘어가서 L 빼기 M이라고 하는 것은 5가 나오게 되겠지, 그지? 맞아요. 그 M 값은 음의 정수니까 M 값이 마이너스 1이면은 얘는 4가 될 거고, M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면 얘는 3이 될 거고, 마이너스 3이 되면은 2가 되고, 마이너스 4가 되면 1이 되고, 이런 형태 네 가지로 볼 수 있겠지, 그지? 자, 그래서 얘를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3번, 4번 이렇게 좀 나눠볼게. 됐지, 그지? 그래 놓고 여기에 맞춰서 이제 그래프를 좀 그립니다. 자, 여기가 이제 X축이 되고 Y축이 되면서, 자, 경계를 좀 나눠볼 건데, 이렇게 해서 여기가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가 파이,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가 2분의 3파이. 자, 이렇게 보고,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잡을게. 1, 2, 3, 4, 5. 지금 보면은 뭐 L, M, N 전부 다 1, 2, 3, 4 중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요 정도 범위 안에서 나오게 될 거야, 그지? 자, 그러면은 일단은 그래프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은 자, 요 첫 번째 케이스부터 보면 L 값이 4가 되는 거니까 0,0에서 출발해 가지고 4sin x라고 하는 게 fx잖아, 그지? 그러니까 2분의 파일 때 4까지 이렇게 올라오게 되겠지, 이렇게. 맞습니까? 다시 좀. 자, 이렇게 올라오게 될 거야, 그치? 이해됐어요? 그리고 M 값이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더 올라가야 돼, 그치? M 값이 0보다 작으면 이렇게 해서 더 올라간다고 그랬는데 M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그럼 어떻게 나와?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1만큼 더 올라가게 되겠지, 이렇게, 그치? 요 점에서 만나면서.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는 이 점까지 내려오도록 우리가 지금 숫자를 맞춰준 거잖아, 그치? 자, 이렇게 해서 이게 1번 케이스다라고 볼 수 있겠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보세요. L 값이 이번에 3이야.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3이니까 요 점까지 이렇게 올라오겠지, 먼저는. 그지? 그 다음에 M 값은 마이너스 2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올 거고, 그 다음에 내려오는 건 똑같겠네. 이게 2번 케이스, 그지? 그럼 1번을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자. 구분해 주겠어. 여기는 어차피 이렇게 똑같을 테니까. 이것도 그림이 좀 그러네. 자, 이렇게 왔다가 여기서 아래로 블록한 형태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 이게 2번이 될 거고, 3번은 어때? 먼저 2까지 갔다가 M 값이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까지 올라오고 그 다음에 내려오겠지, 그지? 얘가 3번 케이스. 사실 더 안 써봐도 되는데, 자, 하나 더 마저 해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겠지, 그지? 이게 이제 4번 케이스야.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1, 2, 3, 4번 중에서 누가 제일 커? 이게 지금 얘들아 이 그려진 게 각 경우의 fx의 그래프야. 그럼 정적분 값이 크다는 얘기는 요 면적이 크다는 얘기니까 아래로 내려올수록 작아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1번 케이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지, 그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n 값이 4인 경우에는, 자, 1번 케이스가 최대가 되겠다. 그러니까 2, 3, 4번은 필요 없다. 이제 지워버리자, 이런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번에 n 값이 3일 때를 또 보자.
그럼 L-M이라고 하는 게 얼마가 나와요? 그러니까 3이 되는 거니까 넘어가면 4가 되겠지, 그치? 그럼 마이너스 1이 되면 얘는 얼마가 되고 3이 되고, 마이너스 2가 되면은 2가 되고, 마이너스 3이 되면은 1이 되는 이런 형태의 이제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겠네, 그치? 이해되지? 자, 그러면은 내가 요 경우 하나를 그려볼게. L 값이 3이 되면은 이렇게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N 값이 마이너스 1이면은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4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야겠네, 그치?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럼 보면 알겠지만 얘들아, 어떻게 돼? 내려오잖아, 그래프가, 그치? 그럼 N값이 3일 때는 지금 이 빨간색 그래프보다, 즉 N값이 4인 경우에 1번 케이스보다 fx 면적이 더 크게 하는 경우는 없겠지. 점점점 내려올 테니까. 그렇잖아. 여기 두 번째 케이스 그려보면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그 다음 내려올 거 아니야, 이렇게, 그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더는 존재하지 않겠다. 그럼 N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더 그래프가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형태라고 볼 수 있을 테니까 더 이상은 존재하지 않겠네, 그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더 이상 얘보다 큰 경우는 존재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기억에서는 N값이 4가 되고, 그 다음에 그 L값이 4가 되고, M값은 마이너스 1일 때가 뭐가 되겠다? 최대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케이스를 갖다가 보고 지워버릴게, 나머지는. 자, 요 경우가 최대가 된다. 자, 이 경우가 현재 이제 주어진 최대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한 케이스 구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보세요. 두 번째 케이스 보면은 LMN이 전부 다 양수가 되는 거니까 L 더하기 M 더하기 N이라고 하는 것이 1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지? 그럼 또 이제 여기 노란색 박스 쳐놓은 거랑 이제 연립을 할 거야. 연립을 할 건데, 그럼 이번에 뭐가 좋을까? LMN 더해졌으니까 여기서는 마이너스 N 더하기 마이너스 M, 요걸 가지고 보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은 M 더하기 N은 L-1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집어넣어봐. 그럼 2L-1이지, 그치?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2L-1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은 넘어가면 11이니까 L값은 뭐보다 작거나 같다? 2분의 11보다 작거나 같네, 그치? 2분의 11보다. 그러면은 L값이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자, 1, 2, 3, 4, 5 이렇게 볼 수 있겠지, 5가지로. 이번에는 L값 기준으로 좀 나눠봐야겠네. 그럼 L값이 이번에도 가장 큰 값. 자, 5일 때부터 좀 먼저 봅시다. 자, 이렇게 L값이 5가 되면은, 얘가 5가 되면은, 얘네 넘어가면은 M 더하기 N은 4가 나오게 될 거야, 이렇게, 그치? 이해되지? 그러면 어떤 경우 볼 수 있어? 1, 3, 2, 3, 1의 세 가지 경우. 자,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이제 얘네 케이스도 우리가 분류를 좀 해볼 거야.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은 이것도 역시 그림을 그려봅시다. 자, 어느 경우가 최대가 되는지. 물론 예측은 좀 되는 사람들이 있겠지, 그지? 앞에서 한번 해봤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해보고, 마찬가지. 자, 여기가 1, 자, 2, 3, 4, 5 이렇게 봅시다. 자, 시작이 어디냐면 0,0이고 끝이 어디냐면 2분의 3 파이, 1이야, 이렇게, 그지? 이게 연속이 되도록 지금 엘리멘 값을 다 정해준 거야. 자, 그럼 L 값이 5가 되면 5 사인 세타,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오겠지. 아이고. 아이, 참, 이렇게 안 그려지나. 다시 한번.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올라올 거야, 그지? 그 다음에 M값이 양수일 때는, 얘들아, M값이 양수일 때는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니까 내려와야 돼, 그지? 내려왔다가 더 내려와야 돼, 이렇게, 그지? 알겠지? 그래프 형태가. 자, 그럼 M값이 1이 되는 거니까 1만큼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N값은 3이 되는 거니까 3만큼 이런 형태로 이렇게 내려오겠지, 그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요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보자, 두 번째는. 자, 이게 이제 1번 케이스.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먼저 여기 5까지 올라오는 거 똑같으니까, 얘들아,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서는 건드릴 필요가 없어, 그지? 그 다음에 M값이 2가 되면 두 칸 내려와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졌다가 이렇게 그려질 거야, 이게 두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는 M값이 3이니까 3만큼 내려왔다가 더 내려오겠지. 이게 세 번째 케이스. 그럼 여기서도 보면 알겠지만 누가 최대가 되겠다?
이 경우가 최대가 되겠다. 그지? 그래프 점점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정적분 값은 작아질 테니까, 그지? 그래서 이 케이스로 볼 수가 있을 거고, 그럼 똑같이 L 값이 4가 될 때 이렇게 검증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M 더하기 N은 3이 되는 거니까, 자, 어떻게 볼 수 있겠어? 1, 2, 그 다음에 2, 1의 두 가지 경우밖에 없겠지, 그지? 그럼 L 값이 4가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가, 자, 한 칸 내려왔다가 두 칸 내려와서 이렇게 그려지니까 역시 아래쪽으로 내려와. 그럼 L 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래프가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정적분 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따라서 요 케이스가 뭐가 되겠다? 이게 니은에서의 최대인 케이스가 되겠다, 이런 얘기죠. 이해가 됐습니까? 그럼 이제 두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뭘 비교해 봐야 돼? 정적분 결과를 갖다 비교해 봐야 돼. 조금 귀찮지만 얘들아, 우리가 그래프를 좀 그려봐야 되는데, 정적분을 좀 해봐야 되는데, 자, 먼저 이렇게 봅시다. 자, 얘를 갖다가 A라는 케이스로 보고, 얘를 갖다가 이제 B라는 케이스로 보고서 우리가 정적분을 할 건데, 자, A라는 케이스는 0부터 2분의 3파이까지의 fx dx라고 하는 결과가, 자, 어떻게 될 거냐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L 값이 4가 되는 거니까 4 사인의 x 더하기, 그 다음에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는 뭐였어? m 사인이니까 m 값이 지금 얼마였어? 마이너스 1이었지,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사인 x에다가 그 다음에 뭐가 되니? n 값은 4가 되는 건 참, 마이너스 m은 1이 되고 그럼 더하기 5가 되겠네, 그치? 더하기 5. 그 다음에 더하기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 자, 여기까지는 n 값이 4가 됐지. 4 사인 x. 좀 공간이 모자라다. 아래쪽에다 쓸게요. 자, 4 사인 x에 그 다음에 더하기 5.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그치? 근데 얘들아, 이것도 우리가 경험이라는 게 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자, 사인의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가 파이가 되고, 자, 여기 2분의 파이, 이렇게 해서 2분의 3파이지. 정적분의 결과 써보면 이게 1이지. 여기도 1이지. 여기는 마이너스 1이지, 그치? 여기도 마이너스 1이지, 이렇게. 정적분 결과가. 이거 가지고 우리가 빨리빨리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사인 x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해서 4배 하는 거니까 얼마가 되겠어? 4가 되겠지, 그치? 굳이 정적분 할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는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사인 x 정적분하면 1인데 마이너스 붙었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 자, 5라고 하는 거는 파이에서 2분의 파이 빼면은 2분의 파이니까 더하기 2분의 5파이.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그 다음에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 사인 x의 정적분이 마이너스 1이야. 근데 4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4. 그치? 5가 됐는데 2분의 3파에서 파이 빼면 마찬가지. 더하기 2분의 5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식을 갖다가 정리를 하면은 어떻게 되니? 4는 없어질 거고 5파이 마이너스 1 이런 값을 얻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B의 케이스인데, 얘들아, 이게 이제 A의 케이스 구했으니까 A 케이스는 5파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B의 케이스도 우리가 정적분 해봅시다. 얘들아, 필기는 잠깐 멈춰놓고 해도 됩니다. 자, B의 케이스를 갖다가 보면은, 자,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3파이까지의 fx dx라고 하는 것이, 자,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뭐가 되냐? L 값이 5니까 5 사인 x. 그 다음에 더하기 인테그랄 0이란다. 참,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는, 자, 뭐가 돼요? m 값이 얼마였어? m 값이 1이었지, 그지? 사인 x. 사인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m 더하기 1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5, 그럼 더하기 4가 되겠지, 이렇게, 그지?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인테그랄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는 n 값이 3이 되는 거니까 3 사인 x 더하기 4. 이 뒤에 상수값은 똑같다고 그랬으니까, 그치? 자, 그럼 사인 x, 그럼 여기 5가 되겠지, 그치?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는 더하기 1이지. 그 다음에 여기 4가 있으니까 더하기 2파이, 이렇게 계산될 거고, 그치? 얘들아, 요 계산이 빨리빨리 안 되는 사람은 이거 부정적분 구해가지고 미적분 기본정리 통해서 계산해봐도 됩니다. 그럼 똑같이 나와. 자, 그 다음에 3 사인 x인데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바뀔 거고, 그 다음에 4가 되는 거니까 더하기 2파이. 자, 그래서 이 값을 갖다 계산하게 되면은 4파이에다가 얼마가 되니? 6 빼기 3이니까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겠지, 그치? 그럼 이제 얘랑
얘랑 대조 비교해줘야 되잖아. 그치? 둘을 빼볼까? 자, 여기에서 5파이 마이너스 1 빼게 되면은 4 마이너스 파이가 되는데, 파이는 대략 3. 얼마가 되는 거니까 양수가 되겠네. 그럼 누가 더 커? 이 값이 더 크다는 얘기지. 그치? 이 값이 더 크다. 따라서 L 값은 얼마가 되고 5가 되고 M 값은 1이 되고 N 값은 3이 되는 이 경우가 바로 최대가 되는 경우다. 정적분이 최대가 되는 경우다. 그래서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은, 자,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앞에 문제에서 L 더하기 2M 더하기 3N의 값을 갖다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5 더하기 2 더하기 9, 그 얼마가 돼? 16이라는 답을 얻으면 되겠죠. 정답이 몇 번이에요? 16이 되면은 원래 어디 갔지? 그렇죠. 5번이 이제 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풀어가는 거야. 알겠지?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얘들아, 경우의 수를 갖다가 우리가 따지다 보면은 어차피 21번 풀기 위해서 주어진 시간은 충분하거나 아예 없어.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두면, 그 분류해가면서 풀다 보면은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데 좀 많이 어렵습니다. 생각해내기가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 어쨌든 꼭 연습을 좀 해보세요. 어차피 수능에서 21번, 30번도 어렵게 나올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29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좌표 공간에 3,2분의 1,2와 z 이퀄 1, 그럼 xy 평면과 평행하지. 그지? 자, z 이퀄 1은 xy 평면과 평행하다. 뭐 머릿속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그릴 수 있고, 자, 이 위에 P1, P2, P3가 있는데, 자, 이러한 OA 벡터와의 내적을 만족한대. 그럼 얘들아, 이런 내적 값을 줬으면은 P1, P2, P3의 좌표를 찾거나, 그지? 또는 그 기하학적 의미를 갖다가 밝히거나 뭐 이런 거지. 그지? 맞아요. 어떻게 갈지는 몰라. 근데 어쨌든 내적의 값을 갖다 줬단 말이야. 우리가 여태까지 내적의 값을 줬을 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었잖아. OA1 벡터 내적의 OA의 I 벡터는 기출문제들도 보면은 얘는 뭐가 있어? 코사인의 3분의 뭐 2n 파이 뭐 2n 파이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표현하면서 I 값은 뭐 1, 2, 3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준 문제들 있잖아. 그지? 여기서도 직접 대입하면서 하나하나 풀어봤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직접 그 기하학적 연산을 통해서 기하학적 의미를 밝혀내든지 아니면은 좌표를 구하든지 문제 요구사항에 따라서 그건 조금 달라질 거야. 그지? 자, 이걸 만족시킨다까지가 일단 첫 번째 주어진 조건이었고, 0, k, 0을 지나면서 그럼 y축 위의 점이 되겠지? y축 위의 점이고, 이 점을 지나고 방향 벡터가 1, 마이너스 6, 0이 되겠다. 이런 직선을 L이라고 하겠다. 1, 마이너스 6, 0. 그러면 얘들아, 생각해봐. x축, y축, z축 이렇게 봤을 때 1, 마이너스 6이면은, 그리고 또 0이 되면 지금 이런 벡터니까, 그러면서 또 x축 위에 어딜 지나가? 얘랑 평행하면서 0, k, 0 그러면은 뭐가 되겠어? 뭐 이런 점을 지나간다라고 하면은 얘랑 평행한 이런 직선을 말하는 거니까, 이 직선 L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 포함되냐면 XY 평면 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그지? XY 평면 위에 있다.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직선 L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XY 평면의 두 영역, 다시 한번 보면 알겠지만 그냥 XY 평면 그려보자. X축, Y축 이렇게 봤을 때 1, 마이너스 6, 1, 마이너스 6이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6인 거지. 그지? 그러면은 자, 이런 벡터와 평행한 직선이 되는 거니까 뭐 K값에 따라서는 이런 직선이 될 수도 있고 아래쪽에 이런 직선이 될 수도 있고, 그럼 영역이라고 하는 건 이쪽 영역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이쪽 영역 하나하고 이렇게 두 개 영역으로 나뉘겠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두 영역을 각각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라고 하자. 이때 P1, P2, P3에서 XY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이 모두 이쪽에만 있거나 이쪽에만 있거나 그런 얘기지. 그치? 한쪽에만 포함되도록 해달라. 그럼 결국에는 P1, P2, P3라고 하는 건 얘들아, 자, P1, P2, P3라고 하는 점들이 얘네가 어떤 도형 위의 점이라는 걸 이제 눈치를 좀 채줘야 돼. 자, 얘네는 자, P1, P2, P3라고 하는 점들의 자취. 자, 이걸 갖다가 구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의 도형으로 나타나겠다라는 거야. 왜 그런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줄게 봐.
우리 왜 이런 얘기 있었단 말이야. OA 벡터 내적에 OP 벡터가 예를 들어서 뭐 1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OA 벡터의 크기라고 하는 게 2가 된다라고 해보자. 자 그리고 A라는 점을 갖다가 찍어놨을 때, A라는 점을 찍어놨을 때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은 여기가 5가 되고 여기가 이제 A라는 점 2,0이라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OP 벡터와 내적을 해서 1이라는 얘기는 이런 점 P는 어디에 있겠어?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자 이렇게 4등분 했을 때 2분의 1이 되는 이 위치에 점 P가 놓일 수가 있겠지.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2니까 1이 나오잖아. 근데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OP 벡터의 OA 벡터 방향으로 정사형을 내렸을 때 그 벡터가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2분의 1,0에 찍히면 되겠지. 그러니까 자 이렇게 x는 2분의 1이라고 하는 직선 위에 임의의 점, 그게 바로 점 P의 자취였지, 그치? 점 P의 자취.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OA 벡터와 OP1 벡터를 갖다가 내적해서 3분의 11이 된다 그러면은 OA 벡터의 크기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그 크기하고 얘 정사형하고 곱해가지고 3분의 11이 되는 그런 OA 벡터와 수직인 직선 위에 임의의 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일단 도형의 방정식을 갖다가 우리가 구해야겠다. 점 P의 자취를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보세요. 자 P1이라는 게 어차피 우리가 도형으로 나타날 테니까 얘를 x, y, 1이라고 둘게. 이렇게 왜 1인지 알지? z = 1 위의 도형이기 때문에 z값은 무조건 1이에요, 그지? 자 그러면은 OA 벡터 내적에 OP1 벡터를 하게 되면 얘는 3x 더하기 2분의 1의 y 더하기 2가 될 거고, 그 값이 3분의 11이 된다는 얘기니까, 자 그리고 참 중요한 건 z는 얼마가 돼? z는 1이 되는 자 이런 평면 위에 있는 직선인 거야, 그지? 원래 공간상에서는 x, y, z가 다 나타나야 되는데 z가 없다는 얘기는 어떻게 돼? x, y 평면에 평행한 직선, 즉 z = 1에 포함되는 직선,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주면은 그냥 이거 y는 꼴로 정리를 할게. 자 y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얘 넘어가면 얼마니? 3분의 5에서 2가 또 곱했으니까 더하기 3분의 10 이렇게 되고 z는 1. 그런데 얘들아 얘가 이 직선이 xy 평면과 뭐하다고? 얘들아 얘는 xy 평면과 평행하잖아. 아니 그렇잖아. 생각해봐. 자 이렇게 해서 xy 평면이 있는데 얘랑 평행하게 이렇게 z는 1이라고 하는 게 있어. 이렇게 xy 평면. 자 이렇게 해서 지나가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갖다 P1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 그럼 이걸 갖다가 정사형 내리면 어떻게 돼? 평행하니까 똑같이 그려지겠지. 이렇게 똑같이. 단지 높이가 z = 뭘로 바뀌는 거야? 0으로 바뀌겠지. 그러니까 xy 평면 위에서의 모습은 y는 마이너스 6x 더하기 3분의 10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지. 어차피 L도 xy 평면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그럼 하나 해봤으니까 P2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x, y, 1로 이렇게 놓게 되면은 자 내적을 구해봐. 그럼 똑같이 나오는 상태에서 3x 더하기 2분의 1 y 더하기 2는 자 1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 그럼 여기서부터 y는 꼴로 바꿔버리면은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그지? 그러면서 z는 0. 자 이게 이제 P2의 xy 평면으로의 정사형이 될 거고, 그지? 그럼 P3도 마찬가지. 보면 얘들아 P3는 좀 빨리 구하자. 자 얘가 마이너스 4분의 7이 될 때 모습일 거야, 그지? 자 그래서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y는 마이너스 6x까지는 똑같고 2 넘어오게 되면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분의 15 이렇게 바뀌겠다, 그치?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세 직선을 갖다가 다 구했으니까 이제 정리를 좀 합시다. 자 P1의 xy 평면 정사형을 P'이라고 하면은 P'의 자취인 y는 마이너스 6x 더하기 3분의 10 이렇게 나타나게 될 거고, 그지? 자 P2라고 하는 점의 자취의 xy 평면 정사형은 P2'이라고 두게 되면은 자 y는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그지? 자 P3도 역시 정사형을 내려가지고 보면은 y는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분의 15가 될 거야, 이렇게. 알겠습니까? 자 그럼 얘네들을 갖다 이제 어떻게 하자? 이것들의 자취가
L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쪽에만 포함되도록 해달래잖아. 그러니까 그림을 좀 그려봐야겠지. 자, 첫 번째 도형은 마이너스 6x 더하기 3분의 10이니까 어떻게 그려지겠어? 자, 이렇게 해서 여기 3분의 10이 되는 점, 그 다음에 얘랑 평행하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점, 마이너스 2를 지나가는 점이니까, 그림 좀 다시 그릴게. 자, 이렇게 하나 지나가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마이너스 2가 되는 점. 또 하나는 뭐가 돼? 마이너스 2분의 15니까 절편이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5니까 이렇게 되겠지? 얘가 P1의 자취, 얘가 P1 프라임, 얘가 P2 프라임의 자취, 얘는 P3 프라임의 자취, 이렇게 될 거야, 그치? 그런데 직선 L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 기울기가 아까 마이너스 6인 거였지, 그치? 그러니까 직선 L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6x 더하기 k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랑 평행하단 말이야, 그치? 평행해. 그러면서 한쪽에만 포함되게 하려면, 얘들아, 한쪽에만 포함되게 하려면 자, 어떻게 돼야 되냐면 첫 번째는 이런 모습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그치? 이런 모습. 자, 얘가 y는 마이너스 6x 더하기 k가 되거나, 자, 또는 어떤 형태가 가능하냐면은 이런 형태가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그치? 얘가 y는 마이너스 6x 더하기 k가 되는 이런 형태. 자, 다시 한번. 자, 그 직선 L이라고 하는 게 빨간색과 파란색 둘 중에 하나가 돼야지만, 예를 들면은 직선 L이 빨간색이면은 이쪽 왼쪽 평면에만 포함되는 거지, 얘네들의 자취가. 그 다음에 파란색 평면이 되면은 오른쪽에만 포함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K값은 3분의 10보다 크거나, 또는 K값은 마이너스 2분의 15보다 작아야만 조건을 만족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K값의 범위를 우리가 구했어요. 자,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양의 정수 K의 최소값을 M, 음의 정수 K의 최대값을 라지 M. 그러니까 이 범위에 포함되는 최소의 정수, 그러면은 3점 얼마니까 K값은 4 이렇게 나올 거고, 이 범위에 포함되는 가장 큰 음의 정수는 얘는 7.5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8이 되겠네, 이렇게, 그치? 그래서 2를 빼면 12가 된다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29번까지 봤고, 이제 30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30번 문제 볼게요. 아유, 시간이 좀 촉박할 것 같긴 한데, 자, 어쨌든 좀 풀어봅시다. 최고차항 계수가 2분의 1이고 최소값이 0이 되는 4차 함수. 최고차항 계수가 2분의 1, 최소값은 0이 된다. 자, 표시를 좀 해주고, 그 다음에 4차 함수야. 이때 gx라고 하는 함수가 주어져 있고, 우리 많이 보던 함수네, 그지? 그럼 얘는 x가 무한대로 가면 gx는 0으로 가는 형태 또 주어져 있지, 그지? 자, 그래프를 그려봐라, 이런 얘기야. 결국에 이런 게 주어진 거는 hx는 합성함수, 합성함수가 주어졌고, 합성함수의 x축과의 교점은 4개, y는 8과의 교점은 6개, 그 다음에 0에서 극소가 된다, 이런 조건들을 이용해서 이제 fx를 풀어봐라, 이런 얘기죠. 그럼 얘들아, 일단은 우리 gx의 그래프 좀 그려보자. gx의 그래프. 일단은 합성함수와 방정식이잖아, 그지? 자, 합성함수가 주어졌고, 자, 방정식 실근이야. 그러면 도함수에 활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야 되냐면은, 자,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 일단은 방정식의 실근이 되는 건데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게 조금 힘드니까 치환된 형태로 보는 게 조금은 좋겠다라고 하는 거야, 그지? 치환된 형태로 보겠다. 자, 또 하나는 뭐가 될 거냐면은, 또 하나는 그래프. 자, 그래프 작성을 통해서 보겠다. 우리 방정식의 실근은 그래프 그리면은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은 우리 뒤로 넘겨가지고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g'x를 구해보면은, 요거 선생님이 먼저 미분을 좀 해놨어. 정리를 좀 해서 보면은 2x제곱 곱하기 일부러 좀 불리한 거야. x에 x 4-x 곱하기 2에 마이너스 x제곱.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2x제곱도 0보다 크거나 같고 2의 마이너스 x도 0보다 크니까, 자, gx의 부호는 얘가 결정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gx의 부호는 저놈이 결정을 하겠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도함수 부호 그래프를 그리면은,
자, 0과 4에서 만나는 거니까 감소 증가 감소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무한대로 갈 때는 x축을 점근선으로 해서 0에다가 갈 거고 음의 무한대로 갈 때는 어때? 음의 무한대로 갈 때. 얘들아 gx라는 것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지? 2x 4제곱에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x가 음의 무한대로 가면 짝수제곱이니까 플러스 무한대로 갈 거고 2의 마이너스 x제곱도 마이너스 x는 플러스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로 갈 거야. 그치? 그래서 그래프 개형을 보면은 자 여기 x축 여기 y축 0 집어넣으면 0이니까 0,0을 이렇게 극소값으로 찍고 가겠지. 그치?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려지는 얘가 이제 y는 gx.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리고 이 점의 x값은 4가 되는 거고 4가 될 때 y값은 2 4제곱 분의 4의 4승이면은 2의 8승 2의 9승이 되네. 그치? 2의 9승 512 이렇게 둡시다. 복잡해. 그치? 얘는 뭐 30 얼마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대략적인 값으로 보면 얘는 30 얼마 점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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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의 값이 되겠다 라고 볼 수 있겠네. 그치? gx의 그래프. 자 그래 놓고서 이제 우리가 가번부터 하나하나 분석을 좀 해갈게요. 자 가번에 f의 gx는 0의 실근이 4개가 되도록 해달라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지, 이대로 그래프를 그리거나 하기가 힘드니까 gx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t로 치환을 시켜. 자 그러면은 ft는 0이라는 것의 실근을 갖다가 구하게 될 텐데 그 실근 t 값이 만약에 뭐 이렇게 놓자 t1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생각해 보자. 그러면은 이렇게 연결돼서 어떤 방정식이 또 만들어지는 거냐면은 gx는 t1이라고 하는 이런 방정식이 만들어질 거야. 그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t1이라는 게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y는 t1. 이때 실근은 요 교점의 x값들 얘네들이 실근이 되겠죠.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t1이라는 게 생기면은 얘들아 상수함수랑 gx랑 만나는 점의 그 최대 개수가 3개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런데 실근이 4개가 돼야 되잖아. 그렇지? 실근이 4개가 돼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실근은 하나만 나오면 안 되고 최소 몇 개가 된다. 이 실근 t값이 몇 개 이상이 돼야 된다? 2개 이상이 되어야겠다 이런 얘기예요. 2개 이상이 돼야겠다. 다시 말하면 f라고 하는 4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이 최소 2개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f 4차 함수였고 얘들아 조건 다시 볼래? 최고차의 개수 양수인 4차 함수가 되고 최소값은 0이야. x축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가 없어. x축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2개 이상이 아니라 딱 2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왜냐면 4차 함수가 이렇게 되면은 뭐 4개가 될 수도 있는데 x축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이런 부분이 없어야 돼. 그렇지? 그런데 하나가 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하나가 되면은 이 방정식의 실근 4개가 된다는 조건의 모순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자 fx의 그래프는 이렇게 극소값이 접하는 이런 형태로 볼 수 있겠지. 제가 y는 fx 그래프 개형이 되겠다. 자 그래서 이 값을 갖다 우리 알파 이 값을 갖다 이렇게 베타라고 얘기를 할게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알파 베타는 특히 이제 베타가 알파보다 크다라고 하면 알파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또 왜 0보다 크거나 같냐라고 이제 물어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gx는 알파 또는 gx는 베타라고 하는 이런 방정식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지? 맞습니까? 요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될 텐데 그러면은 얘들아 알파가 0보다 작으면 자 y는 알파가 이렇게 그려져. 의미가 있어 없어? 없잖아. f가 0이 되도록 하는 이 t값이 음수가 되는 경우에는 어차피 gx와의 교점이 없으니까 볼 필요가 없어. 그치?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해되지? 그치? 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 그래서 알파 또는 베타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그치?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볼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나번 조건은 뭐냐면 hx가 0에서 극소가 된다고 그랬는데 자 그러면 h'x를 좀 구해 봅시다. 그러면 f'의 gx 곱하기 g'의 x 이렇게 될 거고 먼저 h'의 0이라고 하는 것은 f'의
G 0이 될 거고 곱하기 뭐가 돼요? G'의 0 이렇게 되겠네, 그치? 자, 그런데 얘들아, Gx는 이미 0에서 감소하다가 증가하지. 여기 0이라는 부분에서 극소가 되지, 그치? 자, G'은 x가 0의 좌극한에서 부호가 음수가 되고 0의 우극한에서 양수가 될 거야, 그치? 자, 그런데 H'도 0의 좌극한에서 음수가 되고, 아이고, 왜 0이니? 0의 좌극한에서 음수가 되고 0의 우극한에서는 양수가 돼야지만 극소가 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그 부호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F'의 G0의 모양이 어떻게 될까를 고민해 봐야 돼. 자, 보세요. G0이라고 하는 것은 0의 좌극한, 0의 우극한, 0의 좌극한도 0의 우극한도 전부 다 0의 우극한이네, 그치? 자, 이 값은 뭐냐면은 0의 우극한이야. 0의 우극한이 될 때 F'의 부호는 둘 다 플러스가 돼야 돼, 이렇게, 그치? 어차피 부호는 같을 테니까 플러스가 돼야 돼. 그래야지 곱해서 마이너스 곱해서 플러스가 되잖아, 그치? 그래서 요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F'0이라고 하는 거는 증가하는 구간에 속해 있어야겠지, 그지? 부호가 플러스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범위, 그지? 여기서부터 이런 범위 이렇게 돼야 돼. 0이라고 하는 게, 그지?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 알파는 0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는 0보다 한참 큰 값이야, 그지? 그지? 그런데 0이라고 하는 건 알파보다 어떻게 된다고? 알파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 놓이는데 알파는 0보다 작거나가 된다고. 아니, 뭔 소리야? 0이라고 하는 게 알파보다 참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알파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알파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지, 나번에서. 하나는 구했네. 알파는 0이 된다. 자, 그럼 이제 답원 조건 분석을 합시다. 답원은 뭐냐면은 hx는 8의 실근의 개수가 6개가 된다. 자, 그럼 h의 x라고 하는 것은 f의 gx. 자, 그래서 얘가 8이 되는이 됐어, 그지? 8이 되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치환을 하자. gx를 갖다가 자, t로 치환하자. 그러면은 ft는 8. 자, 그래서 이것의 이제 실근을 갖다가 우리가 분석해 봐야 되는데, 자, fx 다시 한번 좀 그릴게. 여기가 이제 y축이 되는 형태인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 이렇게 0이 되고 y는 fx. 자, 첫 번째로 이 아래쪽으로 오는 건 의미가 없고, 그지? 8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해 봐. 이게 y는 8. 그럼 어차피 이거는 음수값은, 얘들아, 지금 y는 8과 만나는, 여기 그냥 ft라고 놓을까? 안 헷갈리게 여기 t축이라고 놓게 되면 이런 t값은 지금 음수값이잖아. 그럼 우리가 결국에는 gx는 t 이렇게 갈 거란 말이야. 그럼 t가 음수가 되는 건 의미가 없다고 그랬지, 그지?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건 얘네들이 될 거라고. 이런 값들이지. 그럼 3개가 되겠지. 맞아요. 그러면은 그 3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럼 실근이 몇 개가 돼? 실근이 9개가 되겠지. 맞아? 이렇게 되면은 자, gx는 t의 실근이 9개가 되어서 모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왜냐면 얘들아, 봐봐. 지금 이 값은 30몇 점 얼마잖아, 그지? 그런데 4차함수 fx를 갖다 8을 만족하는 이 값은 30 얼마가 넘어가진 않을 거란 말이야, 그지? 왜냐면 2분의 1의 x제곱 곱하기 그 다음에 베타는 x보다 좀 큰데 x 마이너스 베타 제곱 이렇게 나오잖아. 여기다 30 얼마 집어넣는다 생각해봐. 그지? 그러면은 8보다는 훨씬 큰 값이 되겠지, 그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값들은 이 방정식의 실근, ft 이퀄 8을 만족하는 이 t 값은 뭐보다 작을 거냐면은 2 4제곱분의 512보다는 작을 거다라는 거를 우리가 일단 알고는 있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그리고 이번에는 그러면은 이런 형태가 안 되니까 조금 더 위로 가자. 자, 이렇게 갈게. y는 8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자. 그럼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될까를 고민해 보면은, 아이고 씨, 다 지워졌네. 자, 이번엔 이렇게 보는 거지, 그지? 이 값은 의미 없다고 아까도 얘기했었어, 그지? 그럼 실근 1개밖에 없지. 그러면은 이 방정식의 실근 6개가 된다. 실근이 이 방정식의
실근이 6개가 된다라는 것에는 한참 모자라지. 그렇잖아. 지금 얘 하나밖에 없으면 아무리 많아도 3개지. 그지? 그러니까 이 경우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한 찾을 수 있는 경우는 뭐밖에 없냐? 이 경우밖에 없더라라는 거지. y는 8. 자, 그래서 이런 x값이 있을 거고 여기를 갖다가 감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이 값을 갖다가 델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게 좀 부담스럽니? 뭐 P1, P2 이렇게 얘기를 할게. 자, 그럼 얘는 P1이 되거나 또는 P2가 되는 경우인데, 자, 그게 어떤 경우냐면 여기가 y는 P2 이렇게 해서 여기가 y는 P1이 되는 거니까 실근이 6개가 되는 조건에 딱 맞지, 그지? 자, 이렇게 되면 조건을 만족한다. 이해되시죠? 극대값이 8이라는 얘기야. 자, 그럼 이제 끝났어. 얘들아, 정리를 좀 할게. 자, fx의 그래프는 자,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베타면, 자, 이 값은 2분의 베타가 될 거야, 그지? 그래서 fx 그래프는 2분의 1 x제곱에 x-베타의 제곱이 될 텐데, 자, f 2분의 베타라는 극대값을 갖다가 구해보게 되면 이 값이 8이 된다 했어, 그치? 2분의 베타 집어넣어 보세요. 2분의 1 곱하기 4분의 베타 제곱 곱하기 4분의 베타 제곱, 그래서 8. 그럼 넘어가면 16이니까 4의 4제곱. 베타 4제곱은 4의 4제곱이니까 따라서 베타는 4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치? 아시겠어요? 자, 따라서 fx는 2분의 1 x제곱에 x-4 제곱이 되는 거니까, 얘들아, 여기다가 이제 미분에서 5 집어넣는 건 여러분이 계산해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그 킬러 문항들 3문제에 대한 풀이를 마치도록 할게요.